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헤어진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건 늘 힘들어요. 저도 모든 이별이 늘 힘들긴 했지만 유독 살이 쭉쭉 빠지고 새벽에 자다 깨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알람 뜨면 혹시나 그 사람일까봐 냉큼 휴대폰을 보던 그런 이별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회 전략, 설득 방법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긴 하지만 뭘 해야 될지도 어떻게 재회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몰랐던 상황에 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 막 힘들지 않은 이별일 땐 재회하는 방법 이런 거 안 찾아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방법, 차단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막 검색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지식인에 했어도 뒤져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유튜브가 활성화된 플랫폼이 아니었거든요. 네이버 아니면 페이스북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아름아름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보이는 재회 업체들한테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는 점집도 가고 타로집도 가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집이나 타로집에선 어느 시기에 운때가 들어오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식음을 전폐하던 때인데 그 막연한 기다림이 되겠어요? 저는 당시에 차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새 다른 남자 만날까봐 나를 완전히 다 털어낼까봐 똥줄이 어찌나 타던지 뭘 먹어도 최악의 일수였어요. 근데 재회 상담사라는 분들은 이런 문자를 보내봐라 저런 문자를 보내봐라 이렇게 지금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액션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알려준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아 얘한테는 이거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전문가가 해준 말이니까 이게 맞겠지. 저 사람들이 괜히 이런 솔루션을 준 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중에 그나마 나은 멘트를 골라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더 찌질한 사람으로 남고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몇 번의 짧고 긴 연애와 이별을 거치고 2번째로 너무너무 힘든 이별을 겪었습니다. 이때도 온 인터넷,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뿐만 아니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구글, 유튜브 총동원해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찾아보게 돼요. 틈만 나면 글이든 동영상이든 찾아보고 이거 내 얘긴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막 머리가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요. 결국 그때 또 상담을 몇 군데에서 받았죠. 근데 이때는 예전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상담사들이 한 말을 무작정 따라한 게 아니라 참고해서 내 상황에 맞는 재회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미친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땐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더 연락하면 진짜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최소 한 달은 공백기를 가지자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구글링에서 나온 해외 자료들, 해외 재회 상담사들이 말하는 재회 방법론이나 사례,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공부했어요. 막상 그걸 공부하니까 꼭 제 상황에 맞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 정보들을 찾고 지식을 쌓는 순간들만큼은 이별의 아픔이 막 크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더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상황별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분류해서 재회 전략, 재회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제본하는 거예요. 이 제본한 거를 여기 안에 글자가 빽빽하거든요. 10번을 넘게 돌려보면서 내 지식으로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또 도움될 만한 사례들을 엑셀에다가 다 정리하면서 재회 확률을 높이는 진짜 제대로 된 방법론을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은 처분한 책이 많아서 종이책이 예전보다 많지는 않은데 책들도 미친듯이 읽었죠. 결국에 그때 재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찾아갔습니다. 뭐야 공부했다면서 왜 찾아가? 찾아가면 집착하는 사람 되는 건데 더 멀어질 텐데 공부했다면서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에 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봤을 때 찾아가는 게 가장 승률 높은 전략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웬만한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비추예요. 어쨌든 그때는 제 상황에선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찾아갔고 결국엔 재회를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당시엔 주변에서 말렸거든요. 다시 연락하지 마라. 찾아가는 건 더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 통하더라고요.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아 이거다. 그때부터 인간 심리, 설득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했던 재회 이론, 방법들을 토대로 무료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통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다양한 사례를 쌓고 재회 방법론을 검증하고 정교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번만 상담하고 끝낸 게 아니라 돈도 안 받고 한 달, 두 달 장기적으로 상담하기도 했어요. 그래야 제 지식이 빨리 성장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것 자체로도 즐거웠기도 하고 과연 나의 상담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기까지 거의 1년 동안은 상담으로는 돈도 안 벌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재회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때부터 유료로 상담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2023년에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재회 상담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못한 걸 알았지만 저의 이 얼굴을 깠던 건 설령 나중에 저의 지식에 변함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전달하는 지식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떠있는 이야기들에는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당당하게 얼굴을 깠습니다. 그렇게 상담도 하고 공부를 해오면서 지금은 심리 상담사의 길까지 걷고 있는 거고요. 저는 재회 상담사면 마치 내가 내담자의 연인과 연애를 했던 사람처럼 몰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상대 연인도 최대한 이해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 전에 전달드리는 질문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했고 필요하면 계속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 재회 상담의 신념이었어요. 절대 공장처럼 하지 말자. 무조건 사연자랑 동기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딱 맞는 조언을 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3건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주말도 빠짐없이 재회 상담을 쭉 해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적도 물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곰곰이 고민을 했죠. 내가 뭘 놓쳤을까? 어떻게 판단했어야 됐을까? 쭉 나열해보고 고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상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생각, 심리, 정서 상태를 최대치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을 경험한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전 애인이 진짜 싫다라는 말을 툭 뱉었을 때 그 말의 무게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말을 직접 듣고 그 사람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여러분일 거예요. 진짜 싫다라는 말이 누구는 그냥 신경질 나도 뱉는 말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참다 폭발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서 여자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막 대하는 행동을 했어요. 제3자가 봤을 땐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선 여자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남자로 보일 거예요. 즉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 안 느껴지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한다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릴 적에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고 그 때문에 엄마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릴 적부터 폭력에 노출되고 버려질까 두려운 유기불안이 정서에 깊이 각인됐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역설적이지만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너는 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주고 싶어서 막 대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맥락을 안다면 과연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가볍게 대했다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연인 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행동, 반응, 리액션, 교감 이런 것들이 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맥락들, 느낌들, 행간의 의미들이 중요한데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담사가 중립적인 시선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정보 혹은 상담받는 그 순간에 미처 스스로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묘한 맥락들, 까먹은 기억들은 상담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재회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의사가 환자의 모든 생활 습관이나 심리 상태를 속속들이 알 수 없듯이 상담사 역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대화, 사건, 감정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별을 통보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연인이었던 나, 그 사람과 가까웠던 나가 최소한 다른 누구보다는 더 유능한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내담자 스스로가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재회 확률을 근본적으로 최대치로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기반으로 감정적인 호소나 운, 제3자의 조언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재회 성공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재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검증된 재회 전략과 내담자
내담자가 가진 전 연인에 대한 경험적인 빅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것이 재회 확률을 최대치로 높여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가진 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고 여러분이 가진 건 그 사람이 있는 구체적인 지형도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재회는 그저 감에 맡기는 도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나침반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껏 수년간의 재회 상담 경험을 통해 도달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회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회 상담을 할 땐 안 그래도 힘든 분들한테 후기 써달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겠어서 후기 요청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재회 강의에서는 후기 써달라고 좀 말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강의 후기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강의를 론칭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과 100% 환불 보장이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후기들, 성공 사례들이 쌓일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그때는 환불 보장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히 검증된 강의가 됐을 거니까요. 그리고 강의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 가치를 알아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강의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내 상황은 너무 특수한데 강의만으로 정말 재회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이해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강의는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고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특수한 상황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강의가 바로 그 능력을 길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정말 몇 번의 상담을 받는 것에 준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만약 아무리 고민해봐도 강의만으로 방법을 고민해보기가 어렵다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창구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1대1 상담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굳이 강의를 들어야 될까? 재회 상담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상담도 아니고 재회 상담이라는 거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모든 상황과 맥락을 100% 파악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데리고 함께 상담해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회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선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고안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지식을 갖추기만 한다면 강의가 오히려 1대1 상담보다 진정한 맞춤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신 분이라면 상담도 받고 강의도 듣는 방법을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강의 듣고 나면 고가의 컨설팅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몇몇 업체들은 무료 PDF, 저렴한 전자책 혹은 저렴한 상담이나 무료 진단으로 공짜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더 큰 비용의 유료 결제를 위한 세일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업체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봉사단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강의를 통해서 그 이상의 고가의 컨설팅이나 추가 상담을 유도하는 건 일절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가진 신념이 딱 그거예요. 추가 상담을 유도하지 않는다고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내는 겁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과연 재회 강의 자체가 효용이 있는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인가? 이거에 의문을 가지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연락 오지 않을까? 그냥 내 진심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재회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많은 기업들이 설득이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연구할까요? 영업사원이 왜 세일즈 화법을 배울까요? 상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구매할 텐데요. 마케터는 왜 글쓰기나 광고 전략을 공부할까요? 상품이 뛰어나면 소비자들이 자연히 입소문을 내줄 텐데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왜 존재할까요?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라면 장점을 있는 그대로 적기만 해도 충분할 텐데요. 재회 과정을 한 문장으로 풀어 설명하면 헤어진 연인을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냥 내가 잘 살면 그리고 내가 다시 좋아지면 알아서 올 거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음식만 맛있으면 손님은 저절로 몰려올 거야.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식당 음식이 정말 맛만 있으면 다 성공할까요? 그건 아니란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재회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방향이 잘못된 말을 전달한다면 재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헤어지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내 삶에 잘 집중하고 사는 게 그 어떤 선택지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픈 건 재회를 위한 설득 방법과 심리 전략을 배우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효과적이고 어떤 행동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한다면 최소한 재회에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엔 재회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해외의 통계 자료를 참고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40%에서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미루어 본다면 재회를 보장해준다는 식의 홍보는 사실 사기에 가깝습니다. 재회라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제 강의가 듣기만 하면 헤어진 연인을 뚝딱 붙여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뜬구름 잡는 희망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대신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재회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누구보다 내가 처한 상황, 헤어진 그 연인을 아는 사람이 재회를 위한 지식을 습득해서 이걸 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회 확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 정체성은 상담사이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재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강의라는 게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일회성 상담이나 고가의 컨설팅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주변에선 시간이 약이다, 너가 연락하면 안 된다, 무조건 기다려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쉽게 정리가 되지 않죠.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기엔 너무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지금은 상대방의 짧은 톡 하나, 문장 하나, 혹은 연락 없는 태도,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에도 온종일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상대방의 심리는 무엇일지, 내가 취해야 될 현명한 대응은 무엇일지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갈 때처럼 이리저리 마음을 다잡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두고 그에 따른 전략을 하나둘 이행해 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전해드리는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강의가 도움이 안 된다면, 만족스럽지 않다면 100% 환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실 건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만들고픈 분이라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꼭 저의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